네, 안녕하세요. 주자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난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가난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괜찮으신가요? 요즘에?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내용은 저번 주와 그 다음에 아까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왜 가난한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가난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생각 들죠? 나에게 가난이라는 단어가 맞는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이라는 걸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풀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몹시 힘들고 어렵다는 뜻의 한자어래요. 가난이.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의 삶이 나아지고 있어 하면은 가난한 게 아니죠. 하지만 좀 힘든데 예전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가난입니다. 왜냐면 나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가난으로 점점 나는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으로 빠져들고 있다. 즉 뭐냐,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취미생활, 학원, 여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돼. 근데 학원을 보내기가 버거워. 여행 가고 싶은데 펜션 값을 보고 어떤 경비를 보고 하고 있어. 취미를 하고 싶은데 그 금액 때문에 못해 라고 하면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네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는다 하면은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를 먹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나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눈치 보고 이거는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 내가 당장 가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이들이 학원 가고 싶다 그러면 못 보내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구조가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는 이겁니다. 물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혹시 그거 아세요? 지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월급이 많이 올랐을까요? 물가가 많이 올랐을까요? 어떻게 됐었죠? 영상에 얘기 드렸죠? 그쵸? 물가가 많이 올랐죠. 즉 월급은 32%가 상승을 했는데 물가는 43%입니다. 43%예요. 요즘에 1,000원 가지고 가잖아요? 1,000원 가지고 가면은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1,000원 가지고 가면은 라면도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도시락 제품이 1,000원에서 1,100원 됐어요. 이제 1,000원에서 1,100원 됐거든요. 못 사 먹습니다. 이제는 1,000원짜리 하나 가져가도 못 사 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새콤달콤. 이거 얼마예요 요즘에? 어렸을 때 우리 먹었던 새콤달콤이 얼마예요? 생각해 볼게요. 100원, 200원 이렇게 했었죠. 지금 거의 1,000원 가까이에요. 8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우리 새콤달콤 먹었을 때보다 우리 급여가 8배 올랐나요? 8배 안 올랐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85% 올랐어요. 10년간 85%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곳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월급, 물가, 부동산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월급은 물가만큼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올랐다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죠. 그럼 물가는 100원 오르죠. 그럼 우리 월급은 80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나의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20살부터 일을 해서 60세까지만 밖에 돈을 못 벌죠 지금은. 그럼 60세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못 해요.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내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60세가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가난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지금 말고 10년 뒤에 어떨까? 15년 뒤에 어떨까? 20년 뒤에 어떨까? 그럼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저께 와이프랑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보면서 그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른이 되고 싶어 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걸 원할까라는 주제 갖고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에는 어른이 되면은 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면은 뭔가 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행복할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할까? 그러면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아이들이 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고 스스로 자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지금 이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가난해지는 사회적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는 32%고 물가는 43%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10% 줄어드는 거예요. 물가고 급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10%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돌려막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급여가 50%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실행을 안 하죠. 실행이라 그러면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재테크라 그러면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마트스토어,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쇼츠, 유튜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뭔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뭔가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불안을 해서 못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카톡방에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잘 될 거야. 하지만 불안해서 실행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입니다. 실행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자신이 나를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줍니다. 내 스스로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요? 내 스스로 나를 못 믿어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맨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유튜브라든지 영상 보면은, 글 보면은 폭락, 실패, 문제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락, 실패, 문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보고 검색을 할 때 지금 이 시장에 돈 버는 사람 없는가? 혹시 반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시장에서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도 마스크를 팔았던 사람은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부동산 하니까 그렇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거예요. 모두 다 망한 건가? 망했어? 이거잖아요. 대부분 폭락, 실패, 문제라는 이 키워드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익에 대해서 지금 족장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수익에 대해서? 그걸 찾아보셨나요? 저는 그걸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성공과 그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나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그냥 시킴을 한다? 알려주면 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하니까.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노력을 했던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늘 얘기 드립니다. 안 된다는 것 말고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왜냐면 우리의 뇌는 하나밖에 생각 못해요. 두 개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두 개를 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확증 평양, 선택적 주의라는 이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확증 평양은 무엇이냐 말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 수용을 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을 한다. 이게 확증 평양이고요. 선택적 주의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 이걸 우리는 선택적 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두 개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의 알고리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폭락이라는 부동산에 클릭을 하면은 나는 그때부터 폭락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고리즘이 뜹니다. 실패라는 것을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패라는 알고리즘이 뜹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패라는 알고리즘을 한 번씩 클릭했었기 때문에 실패가 뜨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은 점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과연 그 사람들이 실패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인가? 돈을 벌어봤는데 실패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실패를 외치는 사람이 아닐까? 유튜브라는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않고 한 번도 매각하지 않고 한 번도 수입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검증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저같이 검증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알죠? 진짜 많이 벌었고 진짜 많이 손해봤고 진짜 많이 또 벌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보여드렸잖아요. 보면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검증된 사람 아니잖아요. 검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험이 있냐? 아닐 수 있잖아요. 책만 본 사람일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믿고 싶거든요. 폭락, 실패 이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뭐가 좋냐면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폭락, 실패 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의 알고리즘을 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싫어하고 귀찮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의 성공 가도는 빨라져요. 내가 실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행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실패 확률이 커집니다. 다이어트 똑같죠. 귀찮게 움직여. 계속 움직여. 그러면 너의 몸은 좋아질 거야. 하지만 하지 못하죠. 너 먹고 누워있고 술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치맥도 먹고 밥도 2그릇씩 먹고 뷔페도 가고 하면서 많이 먹어. 괜찮아. 너 편하잖아. 편할 수 있겠지만은 평생 나는 어떠한 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스스로의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편안함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 과거, 안 되는 법,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찾습니다. 계속 찾아요.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사춘기를 겪지 않았던 아이가 초등학교 때 겪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겪지 않았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올 수 있어요. 대학교 때 올 수도 있고요. 성인이 돼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사춘기라고 빨리 풀고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의지를 할 때.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커서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아들이랑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은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아버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된다는 거죠. 겪어야 된다. 그럼 빨리 겪는 게 낫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귀찮은 일을 한다 그러면 지금 빨리 하는 게 나아요. 나이 들면 안 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알고리즘 안에서 하기 싫다 라고 생각하고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어요. 저는 재테크의 주제다 보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생각하거든요. 나는 지금 위험하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시기가 좋아지면 그때 할 거야.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시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좋았던 시기에 많이 버셨어요? 그때 많이 하셨어요? 아닐걸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기가 좋아진다고 한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이 안 좋다라고 누가 판단해요? 유튜버가요? 누가 판단해요? 지금 시기가 좋아 안 좋아? 20살 때 정말 좋은 때야. 그때 시집 가야 돼. 누가 판단해요? 30살 때가 너무 좋아. 그때 나이가 딱 좋아. 누가 판단해요? 40살 때 좋아. 40살 때 시집 가자. 할 만큼 다 하고 남자도 만나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즐기다가 40에 가자. 그때가 딱 좋아. 누가 그때가 딱 좋대요? 우리는 그러다가 누군가는 그 시기를 놓쳐서 평생 그때의 20대, 30대 돌아오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 때가 좋아요. 50이 돼서 아이 낳을 수 있죠. 50이 돼서 아이를 낳는다.
물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쳐볼게요. 그럼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진다는 시기, 그게 왔다고 해서 있을까요? 없어요.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는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 있죠.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온다. 지금 금리가 최대 뭐 한 7%, 8%, 저는 뭐 9%까지 내본 것 같아요. 보면 거의. 저는 약 한 이 정도? 8, 7, 8? 9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이 정도까지 내봤어요. 이 정도까지 내본 것 같은데, 내봤는데, 이때의 시기가 안 좋냐?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IMF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좋아요. 보면은. 더 힘들다고 하지만, 어쨌든, IMF 때는 금리가 25%였습니다. 그때보다 괜찮잖아요.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죠. IMF 때 돈 벌었던 사람들, 급매물 및 경매를 통해서 저가 매수했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두세 배 상승했거든요. 금융위기 때 주요 지역은 5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에서 누군가는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시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기에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가능하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기가 오면 가능하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안 할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할 사람들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져도 좋고 못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는 그 시기는 지금밖에 없어. 미루지 마. 나의 인생에서 공부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는 공부는 전부야. 해야 돼.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라고 전 얘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내 인생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학생으로서의 전부는 공부가 맞아요. 맞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거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 때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빨리 움직인 사람이 더 그 한 발이 쌓여서 10발, 100발, 1000발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까지 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있다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니? 족자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사람들 어디에 투자해? 어디 투자해요 요즘 사람들? 혹시 알아보셨어요? 요즘 그러면 족장 네가 말하는 이 시기에 투자한 사람 있어? 알았어. 아니 해야 된다고 알았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투자한 사람 있는가? 난 그게 궁금해. 왜냐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잘 되는 사람 또는 사례를 찾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맞다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아니다 생각하면 다른 걸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면 알았어. 알았는데 그럼 지금 시기에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돈 벌고 있어요 이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지금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혹시? 관심 가져보셨어요? 아니 떨어지고 폭락 실패 말고 공실 말고 어디서 돈 벌고 있어요? 금이 나오다니 여기서 지금. 네. 어디서 돈 벌고 있어요? 서울 빌라, 아파트, AI 부동산, 아파트 단타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전 반대로 물어볼게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AI 부동산 잘 하시나요? 얼마나 하시나요? AI 부동산 찾아봤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나요 혹시? 안 풀리는 게 있었나요?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AI에 대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연구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걸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족장님 저는 AI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발자 출신도 아니에요. 코딩도 못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을 짜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지만이 나에 맞게 부동산 투자에 맞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까?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걸로 찾아야 돼요. 나의 성향이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현재 시장 볼게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람들이 동양 분위기. 단기 투자 트렌드는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요즘 사람들 최근에 어디서 투자를 하고 어디서 수익을 얻고 있지?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것만 연구하죠 맨날. 야 어디서 돈 벌었니?
요즘 뭐하니? 어떻게 되니? 전 맨날 이거 연구하는 팀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니까는 최근에 빌라하고 아파트들을 통해서 단기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빌라를 통해서 단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잘 안 나오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4 타경 10216이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 2024년 10월 10일 날 낙찰받았습니다. 2억 2,500에. 그리고 11월 4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2억 2,500. 몇 평이에요? 18평. 아파트로 치면은 25평이에요. 그쵸? 이거를 낙찰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억 6,800에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에 샀다고요? 2억 2,500에 사서 2억 6,800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떼기예요? 4천 떼기. 이거 대출 받았으면은 한 80%? 많게는 90%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내가 잔금을 치렀죠. 그리고 2월 달에 잔금을 받은 거죠. 계약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4천만 원 정도 수익 얻은 거잖아요. 최소한. 괜찮죠? 화곡동 보이시죠? 1억 9,500만 원짜리. 이거는 감정가를 넘겨서 2억 1,100에 받았습니다. 2억 1,100. 그쵸? 2억 1,100만 원에 받았어요. 2025년 1월 17일입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죠? 바로 팔았어요. 얼마에? 2억 7천에. 2억 1,000에 사서 2억 7천에 바로 팔았습니다. 바로 팔았어요. 얼마 뛰기 했어요? 6천, 5천, 6천 뛰기 5천, 6천만 원의 수익을 번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화곡동에 있는 1억 8,400만 원짜리 2억 1,900만 원짜리 빌라를 1억 8,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2억 3,800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벌고 있다? 벌고 있다, 안 벌고 있다?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벌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벌고 있잖아요.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 벌고 있죠. 근데 이거 찾아본 적 있으세요? 그럼 그렇죠. 왜 그렇지? 지금 보면 제가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보여드렸죠. 화곡동은 어떤 곳이에요? 전세 사기의 성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지 같은 곳이죠. 성지라면 안 되겠구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서 피해를 많이 본 곳이죠. 전세 사기를, 말이 틀렸네요.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 화곡동은 경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가격이 상승을 할까요? 아니, 족장님, 떨어져야 되잖아요. 경매가 미친듯이 나와 있으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올라요, 지금 계속? 왜 올라요? 아까 얼마였죠? 25평이 얼마였죠? 2억 초반. 이미 하방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5평형, 아파트 25평형이죠. 그러니까 실평수 18평형, 실평수 18평짜리 빌라를 2억대에 못 짓습니다. 못 지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못 지어요. 짓지를 못합니다. 신축을 못한다고요, 이제. 내가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고요. 공급이 없다고요, 이제는. 다시 짓는다고 해서 2억대 집을 못 지어요, 보면은.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 2.8억입니다. 18평짜리가 쉽게 말해서. 근데 화곡동에 있는 빌라가 2.2억이에요. 어디 사시겠어요? 어디 사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인천 살겠어요? 서울 사겠어요? 그쵸? 서울 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천 미추홀구를 살 바에는 화곡동 삽니다. 더 싼 가격에. 그게 맞는 거잖아요, 보면은.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인천 뭐 비하 발언인데 할 수 있어요. 저도 인천 살아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인천이에요, 지금.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뭐 송도 뭐 학군 좋아요. 뭐 엄마들 뭐 많이 뭐 학원 보내요. 막 그런 얘기 해요. 그랬더니 그 맘카페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댓글에 그래봤자 인천이에요. 이 한마디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봤자 인천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겠구나.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소액으로도 빌라를 통해서도 아파트를 통해서도 단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이 다 지금 피하고 있었던 그 화곡동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전세 사기라는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뭐 저희 수익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렌지부지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 사례를 얘기 드리겠지만은 아파트 단타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빌라 말고 아파트 단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파트 단타 가능하다. 예. 이 같은 경우에 3억 5,500에 낙찰 받았는데 최저가가 4억이죠. 그러면 뭐 이것도 2, 3천만 원 정도 벌겠죠. 부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느낌이 싸죠. 매수인 1명 매각 5억 1천. 느낌이 싸죠. 단독. 한 달 만에 매각합니다. 얼마에? 5.6억에. 세전 5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매각을 했고요. 순수익은 3천 이상이에요. 대출 받고 싶은 건 받고 순수익 3천 받고 매각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종잣돈도 불려 나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와이프 뭐 옷도 한번 사줄 수 있고 아이들 학원도 한 6개월 정도 보낼 수 있고 그래도 나의 수익이 남잖아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기 투자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만약에 실거주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든지 1주택이 없다라든지 무주택자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과세 세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전 그게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단기적인 매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비과세예요. 한 채를 먼저 비과세 세팅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매 사업자 해도 돼요.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8억 4,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는 나와 있는 가격은 최저 가격이 9억 3천이고 평균 가격은 10억 3천이에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는 싸게 받은 거예요. 보면은. 그쵸? 층도 좋잖아요.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실거주지 했을 때에는 최소 1억 원의 수익은 보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억 버는 투자라고 얘기하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2년 뒤에는 무조건 1억을 벌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다. 즉 어떤 거다? A라는 주택을 매입을 하고 1년 뒤에 B라는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A라는 주택을 매도하는 거죠. 즉 2년 뒤죠. 2년 뒤. 이게 매입을 하고 1년 뒤에 B 매입을 하고 그 다음 1년 뒤에 A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죠. 한 채 사면 돈이 없어요. 족장님. 한 채 샀더니 돈이 없네요. 그래서 B를 못 사요. 어떻게 하죠? 이럴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저는 아까도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낮게 매입을 한다. 그 낮게는 얼마가 될지 모르죠. 쉽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화곡동에 있는 빌라는 매매가 대비 80% 정도의 전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과세 세팅이다 그러면 85제곱 이상도 상관없거든요. 비과세다 그러면 85제곱 이상 상관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11억 2천짜리를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76%에 받을 수 있어요. 나온 가격이 최저 가격이 10억 8천입니다. 얼마? 8억 5천인데 10억 8천에 매각이 돼요.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 됩니다. 7억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8억 5천이에요. 즉 이 7억짜리 물건이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가는데 정말로 나의 돈이 최소화로 줄 수 있죠. 최저로 줄 수 있잖아요. 보면은 낙찰가가 8억 5천 9백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8억 5천이다 라고 하면은 나의 실투자금은 훨씬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세팅할 수 있죠. 2년 뒤에 어떻게 된다? 2년 뒤에는 당연히 1억 원 이상 수익을 보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매년 1억씩 벌 수 있는 테크트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행하지 않았어요가 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족장님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냥 인천은 싫어요. 미추홀도 싫고 미쳐버리겠고 송도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나 인천 싫은데 왜 계속 인천 얘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파트는 서울이야. 서울 가지고 싶어요. 어디 아파트? 목동 아파트 갖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 렌지님이 낙찰 받았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받았잖아요. 감정가 9억 5천짜리 최저가 7억 7,8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단독 아니에요. 한 명 들어왔어요. 그때도 7억 7,8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9억 5천입니다. 9억 5천.
그러면 9억 5천,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9억 5천,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괜찮네 싶죠. 괜찮 싶죠. 네. 현재 진행 사항은 대출을 90% 받았습니다. 대출 90% 받았어요. 그리고 단기 임대 중이에요. 매달 2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얼마에 대한 이자인 거죠? 7억에 대한 이자를 그냥 단기 임대를 받아서 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고 있어요. 낸다 어떻게 할 거다? 매각을 할 거다. 비과세로 매각을 하든 1년 뒤에 매각을 하든 어떻게든 매각을 할 거다 라고 해서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되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내가 원하는 가격 2억이든 3억이든 더 올려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2억 벌겠네요. 그쵸? 2년 뒤에는 2억을 벌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있었던 실제 사례예요. 보면은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들인 거예요. 아파트 단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목동 아파트도 그렇고 실제 사례잖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송도에 있는 에비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분께서 낙찰 받았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 좋다, 축하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1년 뒤에 매각을 해 또는 비과세 매각을 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벌래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죠. 무서워. 2년 뒤도 무섭나요? 2년 뒤도 무섭고 3년 뒤도 무서워요? 그럼 그만큼 싸게 사면 되죠. 무서운 만큼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쵸? 렌즈는 똑같습니다. 무서운 만큼 더 낮은 가격에 쓰는 거예요. 무서운 만큼 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겠고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하는 거죠. 앞서서는 단기 투자 전략이다 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 전략 요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8분만 쉬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 앞에는 단기 투자 전략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장기 투자 전략.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한 2번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이 관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2번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건 무슨 말이냐? 시간적인 문제일 것이지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규제는 풀어진다 생각을 해요. 풀 수밖에 없다. 규제는 엄청나게 꽉 조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을 할 때에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거는 정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풀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는 2가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첫 번째 오피스텔인데요. 일단은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은 2가지 선택을 할 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월세를 만들까? 장기적 전략이잖아요.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어떻게 하면은 월세를 만들까?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금 흐름입니다. 나의 투자금이 최소로 묶이면서 최대한의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해야지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가 들어와야지만이 나의 종잣돈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지만이 나에게 월세도 들어올까?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지만이 나의 투자금이 최소한으로 묶일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아까도 누가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족장님 세금 어떻게 해요? 규제 풀릴 때까지 안 팔려고요. 안 팔아도 되잖아요.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팔면 안 돼요. 꼭 팔아야 돼요. 안 팔아도 되는 가격에 쓰면 되잖아요. 수진역, 더리부 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5개 호수 나왔어요. 5개 호수. 감정가 6억 원짜리를 3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6억을 3억에 낙찰받았어요. 감정가 대비 50%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그 위기에 지금 이거를 받았어요. 얼마? 3억. 반값이에요. 반값에 샀어요. 한 명 들어왔거든요. 3억 500원 썼습니다. 3억 500원. 나와 있는 가격이 5억 7천이에요. 6억 6천, 6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5억에 팔린다 하더라도 2억 벌어요. 4억에 팔린다 하더라도 1억 벌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팔 생각 없어요. 뭐 주거용이 안 팔면 되죠. 팔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팔면 되죠. 아, 족장님, 저는 6억짜리 3억 뭐 이런 부담 없어요. 저는 싫어요. 이 금액도 부담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 받은지 아세요? 하나 더 받았어요. 얼마? 감정가 1억 9천짜리를 낙찰가 얼마? 1억 1,400에 낙찰가 대비 59.95% 50%대에 받았습니다. 억지 50%대에 받았어요.
1억 1,450만 원을 받았던 이 오피스텔 얼마일까요? 요것도 한 명 들어왔죠? 1억 1,400 얼마일까요? 나와 있는 가격 1억 9천 2억이 나와 있어요. 1억 6천에 팔아도 돼요. 5천만 벌어도 돼요. 1억 7천에 팔아도 돼요. 7천 벌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안 팔아도 됩니다. 월세 잘 나오니까. 이 가격이 6%거든요 수익률이. 이 가격 6%다 그러면 이 가격은 월세 남을 거 아니에요. 6% 이상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7%, 8%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 투자가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들어갔죠. 거의 안 들어갔죠. 이거 90% 이상 대출이 나왔거든요. 내 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인으로 받았습니다. 법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투자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0% 이상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는 보증금을 1,0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매달 2, 30만 원씩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에 보증금 한 3, 4천 받으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월세 받으면은 또 4, 50 남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그 위기잖아요, 위기. 위기 속에서 받아서 에이 난 30만 원 더 벌래 이렇게 되는 거죠. 10개 있으면 300이죠. 꼭 팔아야 돼요? 안 팔아도 되죠.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매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는 매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1번 매매로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렌즈님께서 1번 매매로 매입한 게 있어요. 렌즈님 보면 참 많이 했어요, 그죠? 1번 매매 매입한 게 있어요. 데이터는 속이지 않거든요. 저의 수업을 듣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전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상가는 얼마, 여기에 있는 상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책을 봐셔도 있죠. 보면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상가는 48,000원 기준으로 6%의 매각이 돼. 혹시나 임대료가 55,000원, 평당 55,000원 맞춰놨어? 그러면 안 돼. 6% 아니야. 그러면 7%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게 데이터의 힘이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싼가? 수익률 나오나? 내가 얼마 나와서 얼마 나오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시세가 얼마 정도의 임대료가 적당한데 그 임대료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카카오톡 방에 얘기를 봤는데 제가 나서려다가 차마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상가 투자가 그러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절대 매입 안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절대 매입할 리가 없어요. 매입할 리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 매입을 해서 손실을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갔더니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 거예요. 시세가 3억인데 2억 5천에 매입을 했거든요. 매달 5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50만원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월세를 잘 받고 있다가 지금 매수할게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에? 2억 8천, 2억 9천에. 그럼 뭐 많이 안 남더라도 50만원씩 매달 받다가 뭐 2, 3천만원 수익 나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정도면은 괜찮다 전 생각합니다. 많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격에 팔아도 원래 3억짜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팔아도 매수자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안 팔고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2천만원 다음에 볼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내가 꼭 부동산 경매로만 사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매매를 통해서도 뭐 2, 3천만 원 버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도 렌즈님이 매입을 하셨죠. 낙찰 받으셨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요 같은 경우에도 연수 송도동에 있는 해운프라자입니다. 4억 2,500짜리를 3억 1,300에 낙찰 받았고요. 몇 명이 나왔죠? 한 명. 또 한 명입니다. 한 명 들어왔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2명 들어와서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3억 2,300에. 두 개 합하면 6억 4천? 6억 3천? 4천 되네요. 그쵸? 6억 3, 4천만 원 되는데요. 요걸 낙찰 받았어요. 두 개 호수를. 낙찰가 6억 3,700. 그건 단독이잖아요. 그럼 또 그러죠. 어쩌지? 라는 생각 들죠? 어쩌지? 세팅했습니다. 얼마에? 6천에 500에. 6,500에 매입을 세팅을 했어요. 보증금 6천에 월세 500. 예상 매도 금액 얼마? 9억 3천. 그러면 3억 버나? 이 정도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내놨으니까 제가 뭐 팔리나 안 팔리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걸 내놓은 거죠. 이렇게 9억 3천 6,500. 낙찰가 얼마죠? 6억 3천. 6.3억에 매입을 해서 9억 3천에 매각을 내놓는 거죠. 괜찮죠?
요거는 장기적으로 괜찮잖아요. 안 팔아도 돼. 금리 내리면 분명히 누군가 찾을 거야. 괜찮아.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남으니까 한 건에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거의 묶이지 않고 가져가면서 3, 40만 원, 4, 50만 원 나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돈이 뭐 일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없으면 안 돼요. 남성분들 스타그래프트 해보셨죠? SCB 뽑고 8개 SCB가 되면은 서프라이드 짓고 하잖아요. 보면은 배럭 짓고 하잖아요. 여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스타그래프트를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짓거든요. 이렇게 몇 개 했을 때 짓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셈이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그러한 구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될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은데요?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됩니다라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확해도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명확하다 생각했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익에 대한 확률을 최대한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저는 매일매일 그래서 그걸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걸 하거든요. 어떠한 물건을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연구를 하죠. 아파트 접근, 오피스텔 접근, 상가 접근, 빌딩 접근. 왜냐면 저는 다 해봤거든요. 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 근린주택, 근린시설 다 해봤죠.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매입했던 게 2천억이 넘으니까 그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하지 못했어도 매입할 수 있는 금액 한 2천억 매입했죠.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면 말하지 않죠. 다 해봤죠. 그리고 그 10년간의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데이터와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미처 찾지 못했던 그 데이터와 그 현장의 분위기로 누군가에는 또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시 그 연구한 것을 데이터를 시켜서 수익으로 만들죠. 이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AI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다른 투자를 통해서도 AI라든지 아니면 저의 노하우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접목시켜 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같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또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분명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인 투자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할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해야 되고요. 장기적인 투자할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걸 진입할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는 되게 좋은 사례들입니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렌지님이 갖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수익 내고 있지만 그거는 되게 좋은 사례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그 좋은 사례가 한 번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입찰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그냥 계속 들어가죠. 최저가에서 받았잖아요. 보면은 렌지님 보면은 2명도 없어요. 잘 다 단독이에요. 부지 보면은 다 단독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남들이 보지 않았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나 혼자서 계속 그냥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이라서 수익 안 난다? 그러지 않아요. 20명 들어와서 수익 난다?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수익이 가능합니다.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이제 제 수업을 얘기 드릴 건데요. 그런 거죠.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기회가 왔을 때에는 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업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지금 저의 카카오톡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서 지금 줌 미팅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보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낙찰이에요. 낙찰을 받아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 드렸던
10년간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일반 매매가 될 수도 있고요, 다가구 될 수도 있고요,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토지라는 거는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했지만은 저는 정말로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로 많이 해봤죠. 그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급매물 배달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근 후 피곤에 의해서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육아, 하루 종일 육아로 인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 주말에 가족과 보내느라 바쁘다, 이런 분들께서는 제 낙찰의 민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검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검색을 하고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그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부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해놓고 확신이 없다, 저 확신 드릴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조언을 얻을 사람이 없다, 조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괜찮아요, 나빠요, 싫어요, 좋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걸려드리셔야겠죠. 하지만 해당 물건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다 좋은데 이 한 가지를 체크 못하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그런 거죠. 약간의 특수함을 가진다 하더라도 불안하다 하면은 얘기 드릴 수 있죠, 제가. 왜냐하면 저는 집담한 유치권도 해봤죠. 집담한 유치권 매입 낙찰받아서 완공도 시켜봤죠. 건물 리모델링도 해봤죠. 그 다음에 1000평이 넘는 상가도 해봤죠. 1000평? 한 층이 1000평이에요. 넘어요. 건물 신축도 해봤죠. 1억짜리 매입을 해봤죠. 5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리스크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선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했던 물건이죠. 아파트, 상가, 건물 이런 것들도 옥션 들어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낙찰의 민족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렴한 아파트가 뭔지 모르겠다, 수익 나는 상가의 기준을 모르겠다, 건물 매입 시 지출 구조를 모르겠다, 단기 투자에 적합할 물건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파트는 거래량과 시세 등을 통해서 파악해서 드릴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임대를 통해서 상가금을 비교해 드릴 거고요. 주변 시세를 비교해서 다가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를 비교해서 물건부서 해드릴 거고요. 단기 투자,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 예상 수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 추천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8주 동안 합니다. 8주 동안 하고 매주 30개 이상을 추천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30개를 기준으로 매주 해드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분들께서 이제 계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도권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10년의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물건 선별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시장 매각, 주변 매각가 이런 것들을, 매매가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주거용은 아파트랑 빌라, 그 다음에 상업용은 상가와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합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과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입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각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세요?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되세요? 어떤 부분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시고 계신가요? 라는 것에 대한 피드백도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저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입찰 전에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트를 5억 쓰려고 했어. 근데 이거를 5억 쓰려고 하면은
그 전날 아니면 당일날 그 아파트가 혹시나 5억대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언제 올라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세세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 드린다는 거예요. 더 싼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체크하셨나요? 이런 것들도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아침에 가서 그 쓰는 것도 되게 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 경매날 맞나? 주차 어떻게 하지? 아 힘든데? 공 하나 잘못 쓰면 어떻게 하지? 보증금 잘 했나? 아 집에 가스불 어떻게 하지?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막상 가장 중요한 오늘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의 네이버 시세 조사를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 도움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방 운영합니다. 전체 카톡방 운영해서요 실시간 답변해드리고요.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실시간 답변해드리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궁금한 것은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쪽장이라는 사람이 알려줬는데 조사를 했는데 긴가민가 하다 하는 분들은 1대1 카톡방 개설해서 본인이 조사한 물건에 대한 피드백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원인베스트에서 배포한 드린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잘 보고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명도방도 운영합니다. 명도 두렵잖아요. 명도 뭘 해야 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명도방에서도 이야기 드립니다. 명도 만들어 가지고 명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를 이때 내시면 됩니다. 내용 좀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컨트롤 해드려요. 매도를 위한 방이죠. 매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숙자님. 아니면 내가 왜 안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저희 스태프분들과 제가 코칭 해드립니다. 임대방 같은 경우에도 임차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안 나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저희 스태프분께서 얘기 드렸지만은 직방, 다방 이런 데 가서 우리 쭉쭉 긁어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 사무소에 연락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나요? 이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만 알고 있는 노하우인 거죠. 노하우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 한 스푼 넣는 것도 노하우예요. 소금 한 꼬집 넣는 것도 노하우잖아요. 그쵸? 내가 잼을 만들 때 소금 한 꼬집 넣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아니 잼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넣으면은 단맛이 또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노하우죠. 보면은 그냥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은 그 사람 알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어려웠었지만은 저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어보는 간에 우리가 막히는 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건 다 저의 노하우인 거죠.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낙찰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다 시행을 합니다. 전체 톡방, 조사 톡방, 명도 톡방, 매도, 임대 이런 것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낙찰의 민족 수업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요일이 될 것이고 지금은 얼리버드 시간이긴 합니다. 저희 원래 제 컨설팅은 30분에 1대 상담 200만 원 정도 측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착순으로 30명에게는 코칭권 드려요. 코칭권이 뭐냐 하면은 경매 입찰에 대한 부분과 자신의 투자 컨설팅이죠. 자신의 투자 방향성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물 매입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가 매입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파트 매입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낙찰의 민족을 들으면 330만 원인데 300만 원에 해드린다. 선착순은 30명. 300만 원 해드린다. 라는 것이고요. 1대 상담이고 1회에 줌 미팅 또는 전화 상담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낙찰을 받지 못하면 수강료를 일부 환급해 드립니다. 그게 가장 포인트인 거죠.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데 3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 보이시나요? 홈페이지 보면은 저희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돈의 급매물 추천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있죠. 95% 케어해드리고 5%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는 실행하셔야 돼요. 5%는 실행하셔야 되고요. 낙찰을 못 받으면은 80% 환급해드립니다. 낙찰을 못 받는다? 그럼 80% 환불이에요. 환급이에요. 환급.
하지만 10회 이상은 입찰하셔야 됩니다. 10회 이상은.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못 받아 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할게요.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좋은 물건을 많이 추천드리지 못했으니 제 잘못이라 생각을 해서 80% 환급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걸 더 했으면 다 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찰도 안 했어. 그럼 당연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낙찰을 못 받는다 라고 하면 환급입니다. 환급인데 80%까지 환급인 거고, 단 수강 기간 내에 입찰 10번 하시면 돼요. 플러스 공매는 2번 포함됩니다. 그럼 법원을 8번 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강의 8회 한다고요?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혜택 드리겠다. 근데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걸림수업 다 해드리고요. 추천, 조사까지 다 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제가 많이 했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이런 거예요. 물건 추천, 조사 다 해드려요.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하는 건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못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해드린다. 다 제공해드린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포기를 먼저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한다 그러면 저 또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많이 수익이 내고 계시니까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는 너무 어렵네요. 보면은 제가 추천드릴 물건은 소액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금액이 맞는 것까지는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전 설문조사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에 맞게 다양한 물건을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받을 거거든요.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설문조사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8주인데요. 8주 수업인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수익과 수익입니다. 여러분 수익인 거죠. 여러분들 수익이 안 된다. 만약에 낙찰을 못 받았다 라고 하면은 낙찰을 못 받았다 라고 하면은 80% 환급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제가 잘못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찰도 안 한다 그러면 솔직히 낙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의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해도 그렇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수강료를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열심히 잘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그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 제한이요? 지금 인원수 제한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드요? 많으면 좋죠. 다주택자요? 다주택자는 매매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야기 드릴 것이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주택자가 많은데 실거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맞는 물건을 계속적으로 많이 찾기에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문조사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야 돼요. 저도. 그렇잖아요. 수업만 하면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낙찰을 못 받았다. 그럼 저희 수익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왜 하시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낙찰받아야겠다 또는 관심이 가네? 내가 못 받는 거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에 도전해야지만이 낙찰 받을 거고 낙찰 받아야지만이 저의 수익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왜 걱정하시지? 못 받으면 내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추천은 8주간 잡혀 있습니다. 네, 8주간 잡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낙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요? 대출 같은 경우에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요. 대출을 지금 보면은 각자 알아보나요? 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분을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 1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소개시켜주면은 수수료 받았니 커미션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웬만해서는 그냥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필요하시고 딱 하면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족장님 그런데 매입 부동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셨는데 그쵸?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했죠. 많이 매입하셨네요. 전 많이 매입했습니다. 전 많이 매입을 했죠. 유치권 리모델링 후 신축, 그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건물 신축, 상가 한층 1200평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증권사 매각 이런 것들 많이 해봤죠. 유흥주점 1억대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 적으면 끝도 없습니다.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해봤죠. 공동 투자도 많이 해보고 혼자도 많이 해보고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법인 필요시 설립도 도와주시나요? 하셨는데 법인 설립을 도와주시나요? 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데 원하시는 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줌으로만 시작합니다. 줌으로만 합니다. 정말 경매 초보도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경매 초보도 가능하신가요? 경매 초보 당연히 가능하죠.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방, 그 다음에 입찰, 매각, 임대 이런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은 요거 결제하시면 돼요. 300만 원짜리 결제하시면은 30명은 아까 코칭권 다시 들어갑니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첫 번째 거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요. 이걸 다 처분하고 서울에 집 구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도 팔고 주택도 팔고 낙찰받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건가요? 가능하죠. 당연히.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아가들이 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원해서 내가 간다 라고 했을 때에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 경매를 꼭 투자용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거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실거주를 통해서 나의 집을 가지는 것도 시세보다 5천만 원이든 10%든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거주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가능한 거 있나요? 예. 제가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실거주를 위해서 들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수익이 큰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추천 물건이나 보고서 공부를 하면 물건 보는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물건에 대한 걸 계속 보면 그 사람의 시각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는구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낙찰로 이익이 보장되면 무조건 하고 싶어요. 이익이 보장된다.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익이 보장된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원금을 제가 해준 건 아니었어요. 네,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물건을 임장 가신 다음에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익이 보장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임장 가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물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드릴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맞다 아니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들을 수 없잖아요. 보면은 낙찰의 민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을 수 없어요. 저는 낙찰의 민족을 한 번, 두 번 들으시면은 레벨업 스터디로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레벨업 스터디는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레벨업 스터디 가셔가지고 이제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계를 거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도 맞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처음에 잡았어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갖다 드리긴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을 깨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그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을 하니까요. 이번 주 시작하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여기 이렇게 낙찰의 민족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오늘 2시간이나 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2시간 동안 저의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중에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시지만은 언젠간 되겠지는 없습니다. 보면은 그럼 없을 거고요. 내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누구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얼리버드 같은 경우 있으니까는 같이 또 으쌰으쌰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